네, 여러분의 계좌가 투자 맛집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 맛집 주술랭. 오늘 저희 황유리나 앵커를 대신해서 내일까지 진행을 하게 될 민경수입니다. 자, FOMC가 이제 방향성을 드디어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사상 유례없는 지금 빅컷까지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좀 우리 주식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뭐 글로벌 증시와 완전히 반대로 사실 우리 시장과 중국 시장만 오늘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 와중에서도 지금 특히나 반도체주가 상당히 좀 오늘 고전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과연 이런 시장에서 또 우리는 또 어떤 맛집들을 찾아 나서야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맛집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종목들은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될지 저희가 함께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주저 말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종목들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번호부터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요, 02-6958-9082, 6958-9083 이렇게 두 개의 번호를 저희가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두 개의 번호로 연락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9083으로 여러분들 연락을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궁금한 계좌 종목들 뭐 비중과 지금 현재 어느 가격에 진입을 하셨는지 이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슐랭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담 참여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개인 정보들 저희가 또 소중하게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딜사이트 TV에서는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정보는요, 저희가 동의 없이 따로 사용하지는 않으니까 안심하고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문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전화와 그리고 많은 연락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또 푸짐한 상담 선물도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햄버거 교환권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방송 참여자들 추첨을 해서 투자 지침서도 저희가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 함께할 분부터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앞 시간에는요, 저희가 종목 진단 함께할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주가 전체적으로 이끌어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지금 어떤 FOMC의 발표와는 좀 상반되게 좀 재미없는 이런 시장을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오늘 일단은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한다면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시장을 두고 보자면은 약간 식어버린 설렁탕,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또 얘기만 듣기만 해도 네. 야, 김이 팍 새버리는 이런 느낌인데,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 기대 많지 훨씬 못 미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빅컷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네. 사실 이제 계속적으로 기다렸던 금리 인하기 때문에 네. 그 기대감으로 사실 시장이 반등이 나와주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도 하락 마감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예.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좀 네. 안 좋은 이슈들이 있었죠.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26만 원에서 무려 12만 원으로 좀 대폭 하향을 했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제 대장주들이 하락을 좀 보이다 보니까 같은 이 반도체 기술주들이 전반적인 하락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사실 코스닥은 초반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거든요. 사실 네, 네. 뭐 제약바이오가 강한 상승을 좀 이끌어주면서 좀 올라왔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투심이 완벽하게 좀 돌아서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조금 더 지금 좀 식어버렸지만 다시 한번 좀 예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지금 미증시 뭐 미선물 시장으로 봤을 때 나스닥 네. 기준으로 한 1.2%대 좀 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미장이 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한 번 더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네. 이제 다만 좀 부담은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렇죠. 오늘 좀 급락을 좀 보였었던 바인데, 네. 그래서 오늘 무리하게 또 갑자기 너무 많이 빠졌다 해서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가 확실하게 좀 저점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15만 원대 부근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 저가 기준으로 이전 저점을 깬 상태기는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여기서 하방 경직이 나타나 주는지, 15만 원을 지켜주는지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모건 스탠리의 어떤 이
평가 이런 부분만 가지고 사실 이렇게 반도체주에 영향을 줄까 이런 생각도 좀 우리가 해보고요. 이런 게 어떻게 좀 일시적인 부분일지 아니면은 또 결국은 지금 시장의 어떤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시장의 어떤 이 잠재적인 부분에 이런 악재들이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철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번 4분기까지는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이미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여기서는 이제 센티멘털 측면이 더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전부터 엔비디아 고점이다, 뭐 AI 고점, 버블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그 부분을 좀 건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아 역시나 그럴 줄 알았다. 지금 이 고점이었다.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한 것도 지금 이 올해까지는 좋고 내년 같은 경우엔 1, 2, 3분기가 좀 안 좋고 4분기부터 조금은 이제 완화가 될 것이다. 또 이런 얘기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 상승분을 반납하기에는 너무 좀 이르고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네. 모건 스탠리가 얼마 전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상향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뭐 모건 스탠리가 좋은 리포트를 냈다고 해서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반도체도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이렇게 뭐 여러 이제 평가를 내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그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뭐 무시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꼭 그렇게 방향성이 똑같이 가지는 않는다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모건 스탠리의 어떤 이번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좀 과하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걸러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 우리 시장 상당히 조금 버거운 이런 흐름으로 오늘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자, 그 와중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들은 또 어떤지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종목 상담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전화와 문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6588-9082-9083으로 전화를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문자는 샵 9083으로 여러분들 유료 한 건당 100원씩 문자 과금이 되니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많은 문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야수위 의장님께서 종목 상담 아니고 시사대담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뭐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고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종목에 대한 얘기도 하기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조금 무겁게 오늘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 전화 연결된 부분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어느 종목 고민하고 계십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요. 아, 두산 에너빌리티요. 지금 네. 어느 정도의 가격에 어느 비중으로 지금 들어가 계세요? 비중은 20%고요. 네, 예. 가격은 2만 100원이요. 2만 100원이요. 네. 예. 2만 100원이면은 지금 아마 뭐 7월 하순쯤 요쯤 가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때쯤 들어가셨나요? 네. 아, 그때쯤 들어가신 거예요? 네네. 예, 그래요. 지금 한 2달 정도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데, 네. 그래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좀 어떻게 좀 더 갖고 계시고 싶은 생각이세요? 아니면은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오늘 전화 주신 거예요? 현재까지 제가 손실 구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제가 산 가격이 올 수 있는 건지.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현재 2만 원대 이제 초반에 갖고 계신데 20% 정도 갖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은 홀딩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SMR 관련돼서 좀 상승을 좀 보여줬고 또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실려주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이제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 7월 18일에 이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세론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계속적인 조정을 좀 보여주다가 지금 16,000원 구간에서 지금 쌍바닥을 좀 만들어주고 반등이 나타나고 있죠. 게다가 지난주에 나왔었던 기사가 이제 신한울 원전 3, 4호기에 건설 허가가 났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실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지금 주도 섹터나 주도 테마가 좀 부재한 상황에서 이런 호재거리가 있는 뭐 기업이나
혹은 섹터로 수급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한가 부분까지도 올라가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기업으로서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지금 넥라인에 지금 걸려 있는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18,000원 구간의 지지를 받는 게 좀 확인이 필요하다. 지금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수급선인 60일선이 지금 딱 걸려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19,000원을 돌파하고 완전하게 추세를 돌려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체코 원전에 대해서 본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에 이제 발표가 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1월부터 3월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변동성을 좀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을 가장 크게 좀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보더라도 사실 올해 1.2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흔들림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주가가 뭐 꺾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 다만 이제 2만 원대에서 진입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더라도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사이에서 계속적인 저항을 받았었던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삼중 천장이 좀 형성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가격대가 2만 2천 원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2만 원 상단으로 올라오더라도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그때는 뭐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당분간 좀 가지고 계셔도 충분하다. 아직까지는 뭐 잠재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조금 우리 인내를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래도 뭐 이렇게 제일 이제 고민이 될 때가 이제 손실 구간에서 조금 이제 상승하고 올라왔을 때, 요럴 때 이걸 좀 더 갖고 있어야 되냐, 아니면 내가 조금 지금 손해를 봤더라도 지금 조금 좀 그나마 회복이 됐을 때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게 낫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일단은 우리 강호진 전문가께서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앞으로의 좀 잠재 능력을 봤을 때도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인내를 가지고 좀 지켜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희 일단 첫 번째 종목들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고요.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먼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지금 뭐 체코 지금 원전 얘기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호재들이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저희 방송과 함께하면서 팔로우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저희가 문자 참여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 가운데 이제 7013님이 지금 문의를 주셨는데, 종근당 바이오예요. 지금 32,000원에 15% 비중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종근당 바이오가 이달 초까지 흐름이 참 괜찮았는데 네. 그거 딱 35,700원 찍고 지금 내려오는 모습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종근당 바이오도 역시나 지금 홀딩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뭐 흑자 전환과 더불어서 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좀 투심이 좋거든요. 네.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지수 자체를 좀 제약 바이오가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금 종근당 바이오도 이전에 한 번의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가 다시금 좀 반등을 좀 보여주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가져가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네. 최근에 종근당 자체의 흐름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이제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의약품이나 뭐 원료를 좀 개발하는,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이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적인 적자를 좀 기록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올해 1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해서 2분기도 흑자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주가에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얼마 전에 이제 생물보안법이 또 하원을 통과를 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 CMO나 CDMO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혹은 바이넥스, 이런 기업들이 또다시 신고가를 써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지금은 투심이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안내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지금 35,000원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 영향까지 좀 같이 받게 되면서 조정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28,000원 구간에서 좀 지지를 받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28,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전에 또 고점을 형성했었던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확실하게 좀 지지 역할을 해주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중간에 눌림이 나오기는 했지만 네. 28,000원을 지켜주면서 지금 29,000원까지 꼬리를 달고 조금 올라온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3만 원대까지 진입을 한번 노려보자. 게다가 지금 이 추세를 좀 확실히 전환을 했다. 혹은 이제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를 보려면은 결국에는 21선 상단으로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31,000원 구간을 올라서는지 그런 점들을 좀 체크해 주시고, 근데 이제 만약에 28,0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어느 정도의 비중 축소를 한번 했다가 우리가 그 이후에 뭐 수급선인 뭐 61선이나 121선 이렇게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중장기 이평선에 한번 도달했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흑자로 좀 돌아서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규모가 굉장히 큰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다시 실적이 좀 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주가가 또다시 바닥권 혹은 이 박스권 안에 갇힐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금 7014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종근당 바이오가 지금 제약 바이오의 지금 상당한 어떤 상승세 여기에 이제 편승해서 이제 들어가신 것 같고, 지금 삼바나 뭐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뭐 다 지금 흐름이 좋은데 여기에서 종근당 바이오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사실 조금의 어떤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문의를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28,000원까지 지지선을 한번 보고 확인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먼저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체적으로 올해 이제 흑자 전환 이슈 때문에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을 지금 가져가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음 분기의 어떤 실적을 보고서 거기에서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까지 좀 주시를 하면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 좀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늘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까지 함께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저희 7013님이 종근당 바이오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감사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번에는 햄버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지금 아까 두산에너빌러티 말씀을 해주셨던 7256님께도 어떤 상품 보내드릴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받아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계속해서 문자도 전화도 이렇게 해서 좀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보내주실 때 종목하고 지금 진입 가격만 말씀해 주시지 말고요.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기가 조금 더 좋으니까 여러분들 그 비중까지도 함께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어느 종목 가지고 계세요? 엔텔스요. 아이고, 지금 말씀하시기 전부터 벌써 아유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엔텔스 얼마에 네. 진입하셨어요? 제가 50%에 9,268원. 이것도 물타기에서 와, 이것도 그나마 물타기한 물타기 가격이에요? 몇년 됐어요. 예, 와 50%나 갖고 계세요? 네. 아이고, 지금 엔텔스가 3,075원인데 9,000원대 후반 거의 10,000원에 가까운 가격을 가지고 계시고 물타기 한 가격이라고 하면은 네, 지금 네, 10,000원이 훨씬 그나마요. 넘을 때 예. 지금 진입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래요. 야,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저희 강우진 전문가와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네. 이 비중 50%나 갖고 계시는데 좀 너무 네. 많이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이제 물타기는 하지 않으셔야 되는 음.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게다가 제가 이제 항상 좀 강조드리는 부분이 결국엔 이 거래량 부분인데 예. 지금 엔텔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격이 주가 자체가 3,000원밖에 되지 않는데 오늘 오전에 발생한 거래량이 6,600주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대금 자체가 지금 굉장히 지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거래량이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이 좀 대응하시기에 굉장히 좀 까다로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엔텔스 같은 경우에는 뭐 유무선 통신 서비스 관련된 기업으로서 이제 뭐 통신 3사를 지금 고객사를 좀 보유하고 있고 그런 기업인데 사실상 지금 이 엔텔스의 실적을 보더라도
계속적인 지금 적자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1분기, 2분기도 역시나 좀 적자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우하향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게다가 엔텔스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이제 이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뭔가 이 펀더멘털에 대한 측면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테마주 성향이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엔텔스 같은 경우에 시총이 300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혹시나 뭐 어떤 이슈가 좀 발생을 한다, 어떤 기사가 좀 나오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좀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오히려 우리가 뭐 추가적으로 내가 매수가까지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네.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주가 흐름도 보게 되면은 상한가를 기록한 바도 있지만 그 다음 날 바로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던지 네. 혹은 뭐 2, 3일 내로 계속 이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바로 좀 반납하는 그다음에 음봉 자체도 크기가 굉장히 좀 크거든요. 네. 그래서 반납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 그 이유는 시가총액이 낮고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적은 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좀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대응이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계속적인 우하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평선의 흐름을 좀 보더라도 이격이 계속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네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완전히 좀 소외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900원을 또다시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또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비중 50%로 상당히 좀 많으시기 때문에 네. 일단 일부는 좀 축소를 해두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6757님. 네. 예, 일단은 얘기 들으셨죠? 그럼 지금 이 가격에 비중을 줄이고 조금 뭐 반등도 없나요? 조만간? 반등의 여지가 혹시 없을 것 같은지 네, 조만간. 네, 조금이라도 예, 조금 손실을 좀 줄인 다음에 좀 아마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엔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성을 좀 띠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관련 협력사인 이 에퀴닉스와 관련된 또다시 파트너사라고 좀 알려지게 되면서 흐름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네. 것처럼 지금 어떤 이슈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엔텔스의 이제 펀더멘탈만 두고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반등을 기대할 만한 재료가 당장은 좀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뭐 특별한 뭐 재료 이런 것들이 사실 언제 어떻게 나올지 지금 그렇죠.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기대하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기에는 손실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자, 지금 뭐 사실 3개월 지금 3개월이 아니죠. 지금 거의 뭐 1년 사이에 거의 오르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현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우리 강호진 전문가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 거래량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테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기간을 좀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지금 전화 주신 6757님께는 저희가 오늘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또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 이렇게 저희가 뭐 한 분 한 분 이렇게 좀 도와드리면서도 조금은 이제 뭐랄까요? 저희도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힘들다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공감하는 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빨리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지금 엔텔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수익률이 거의 지금 70% 이상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좀 다른 종목으로 바꾸셔서 그래서 거기에서 손실 구간을 만회해 나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좀 3종목 정도 지금 얘기를 나눠봤고요. 문자 참여하신 분 좀 더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51님이 명신산업 지금 말씀해 주셨거든요. 명신산업을 30% 정도 가지고 계신데 15,000원에 접근했다고 합니다. 명신산업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래도 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전기차와 좀 맞물리게 됐고 또 특히나 이제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테슬라 관련주로서 좀 크게 부각을 받았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을 먼저 한번 보게 되면은 사실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인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1분기에 440억, 2분기에 420억, 그리고 3분기에 예상 영업이익이 450억, 그다음에 4분기도 마찬가지로 460억 정도로 지금 보시다시피 올해는 꾸준하게 이 400억대 뭐 초중반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실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충분히 많이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이 명신산업의 주가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좀 남아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15,000원 구간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좀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 접근하신 시기가 이 15,000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이 나타나서 이 구간이 좀 바닥이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실적을 좀 유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전에 이 명신산업 주가를 한번 길게 내려놓고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전에도 22년도서부터도 이 15,000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계속적으로 나와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하락 같은 경우에는 뭐 블랙 먼데이도 있었고 하다 보니 네. 조금 더 예민하게 좀 반응을 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구간까지는 회복이 가능하다. 근데 다만 이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제는 이 바닥을 어느 정도 다졌던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매물대가 이제 높게 쌓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15,000원 구간을 보더라도 매물대가 가장 크게 높게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본전 심리로 인해서 이 가격대에서 또다시 눌림이 좀 나타날 수가 있다. 왜냐면은 지금 12,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15,000원까지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제 여기서 진입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25%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부분 혹은 이 테슬라 관련주로서 뭐 사이버 트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로서 같이 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적어도 이제 11,000원 구간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워낙에 주식 시장에서 지금 뭐 배터리 그리고 또 반도체, 네. 뭐 제약바이오 이렇게 세 가지의 섹터에서 좀 강하게 좀 수급이 좀 쏠리다 보니까 또 시장의 관심이 그쪽으로 좀 많이 쏠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좀 소외되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일단 11,000원 지지를 한번 보시고 사실상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시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차라리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긴 관점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종목을 한 15,000원대에서 접근하셨는데 분명히 이제 그때 지금 거래량을 보면은 많이 지금 매물대가 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올라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한번 눌림이 올 것이다. 이 부분에서 거기서 이제 털고서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그 눌림 구간을 좀 버티고 나서 그 다음 다시 올라가는 그 구간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수익을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다만 11,000원 밑으로 무너지는 부분은 좀 조심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글쎄요, 유동성에 대해서 우리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 문자 주신 분께서 크게 좀 문제만 없다면은 좀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가도 충분히 수익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함께 얘기를 나눠보시고요. 중간에 또 한번 좀 고민이 오시면은 저희에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께는요 햄버거 쿠폰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또 문자 저희가 종목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782님이 지금 이글벳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5,200원에 들어가셨는데 이분도 비중이 많은데요. 50%예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네. 테마주 성향이 좀 짙은 종목에 오히려 비중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보면. 예. 네. 그래서 이글벳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동물 의약품이라든지 백신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을 때 뭐 네. 콜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만 좀 움직이는 성향이 짙거든요. 네. 그래서 이글벳 같은 경우에도 최근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만 반짝 상승하고 좀 바로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이전에 마지막으로 좀 급등이 나왔었던 게 작년 10월이었는데 이때도 보시면은 점상한가 한번 기록을 하고 그 다음 날에 갭상승 출발한 다음에 바로 그날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 상승분을 좀 모두 다 반납을 했었던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갭 상승 출발했다가 개파락으로 또 출발하고 또다시 윗꼬리를 달고 계속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기업도 사실 뭐 펀더멘털 측면으로 움직이는 기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더라도 지금 연간 실적입니다. 근데 뭐 크게 달라질 게 없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뭐 400억 내외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9년을 제외하고는 뭐 30억 중반에서 뭐 40억 초반 정도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측면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크지는 않지만 이 주가에는 크게 좀 반영이 안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글벳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동물 관련돼서 뭐 크게 이슈가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좀 탄력을 좀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찬가지로 시장 소외주죠. 오늘 거래량이 한 18,000주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오늘 하루 거래량이 1억이 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좀 상당히 적은 이런 종목들은 최대한 좀 피해 주시고 네. 혹시라도 지금 이글벳 같은 경우에 적어도 이제 적자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주가가 이제 바닥권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네. 보시면은 이전에도 뭐 5천 원 구간대는 좀 지켜주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하락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영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만약에 5천 원 구간까지 올라왔다. 이 시장 영향을 좀 회복을 해줬다라고 네. 한다면은 그때는 일단은 비중을 좀 축소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비중이 50%나 되시기 때문에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좀 축소를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어떤 이슈, 뭐 돼지열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면서 급등을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좀 매도하는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마주 성향에 대한 종목을 좀 매매하실 때는 항상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정 수익권이 오게 된다면은 적어도 확정 수익을 좀 챙겨 주시고 그리고 다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내 매수가는 확실하게 그 구간에선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참 저희가 이제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 테마주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강우진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내가 목표 수익을 챙기고 나면은 그 수익을 좀 확보하고 나서 비중을 좀 축소한 다음에 또 추이를 좀 지켜보면은 아무래도 중간에 어떤 변동성이 오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손실은 좀 막을 수 있거나 아니면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테마주 같은 경우 이렇게 비중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 특히 아마 주변에 이렇게 좀 비중을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은 우리 흔히 말해서 이 카더라 통신 이런 것들을 듣고서 네. 이렇게 좀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뭐 저희 전문가들과 좀 얘기도 좀 나눠보시고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좀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글벳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큰 폭으로 뭐 오를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5천 원 구간까지 진입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가면은 거기에서 어느 정도 조금의 손실을 좀 보더라도 좀 정리는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이렇게 문자 주신 분께는요. 저희 역시나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아마 지금 시간 관계상 이 종목이 아마 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1784님이 지금 문자 주셨어요. 이스트 소프트. 예. 다행히도 뭐 비중은 많지 않습니다. 4%인데 18,390원에 지금 진입하셨다고 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찬가지로 좀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좀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좀 바닥을 조금 잡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게다가 특히 우리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주, 뭐 AI 관련돼서도 이 하드웨어 쪽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물론 많이 오른 기업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 상승폭을 반납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올 초에 그러니까 올 초죠. 올 초에는 이 AI 관련돼서 굉장히 크게 좀 부각을 받게 되면서 뭐 5만 원 근접까지 갔다가 지금 보시면은 시세 초입 구간인 10,000원 초반대까지 지금 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AI에 대한 뭐 거품이든 뭐 그런 부분은 다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오히려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음. 그래서 이전에 지금 쌍바닥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가격대인 12,000원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더 계속적으로 홀딩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16,500원 구간을 상향 돌파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계속적인 고가가 형성이 됐었던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16,500원 선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밀렸던 모습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해야 된다. 근데 이 구간까지만 돌파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2만 원 구간까지도 열어두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6,500원 돌파 확인.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 저항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비중 4%이시기 때문에 네. 뭐 정리를 하시고 좀 교체 매매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래요. 뭐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서는 뭐 교체 매매도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함께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84님 문자 감사하고요. 저희가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부분들 상담을 좀 도와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하는 수익의 맛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호진 전문가의 수익의 맛 탑5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약품 현재 5,500원에서 지금 최고가 7,840원까지 이렇게 갔고요. 42.55%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가캠바이오, STX, 그린로지스, 녹십자 그리고 진시스템까지 이렇게 다수 종목 모두 다 30% 이상의 수익률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수익의 맛 종목들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뭐 아니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이 네. 샤페론 와 지금 9일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오늘 장중한 때는 지금 상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뭐 네. 상당히 목표가를 훨씬 더 뚫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우리 샤페론부터 좀 종목 AS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말씀드렸었던 이 아토피 치료제가 좀 크게 좀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이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시장이 조금 더 커진다, 지금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얘기들이 다시 한번 좀 나오게 되면서 네. 오늘 장중에 좀 상한가까지도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지금 제약바이오 쪽의 투심이 좀 가장 좋은 상황이고 거기에 있어서 이렇게 개별적인 이슈가 좀 붙어지는 종목들에게 시세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샤페론도 역시나 지금 가장 강조드렸던 게 이 아토피 치료제 그리고 뭐 치매 치료제나 비만 치료제 이런 재료들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크게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다행히 좀 맞아 떨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은 부분이고 예. 그래서 일단 샤페론 같은 경우에도 일단 오늘 다시금 거래량이 2,900만 주 정도가 실려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도 기록해줄 만큼 굉장히 좀 강한 수급이 좀 쏠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한 17% 정도의 수익률을 좀 달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겨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에는 3,500원 구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네.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시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목표가를 잡자면은 네. 뭐 한 5,000원 구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오.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내가 만약에 조금 더 좀 여유 있게 좀 볼 수가 있다. 그런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5일 이평선이나 10일 이평선 지금 좀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 구간까지는 한번 지켜보셔도 그러니까 적어도 10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홀딩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뭐 테마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한다는 거는 분명히 그 잠재적인 여력이 있다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오늘 이 정도까지 어떤 수익률을 확보했다는 거는 앞으로의 가능성은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너무 욕심내지 말고 여기에서 일단 수익률 어느 정도는 확보하고 비중 조금 줄인 다음에 나머지 종목 가지고 지금 현재 한번 눌림목 구간 보고서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AS를 해주셨고요. 샤페론 5,000원까지도 가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다만 이제 종목에 대한 비중은 조금 줄이시는 걸 저희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샤페론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지금 또 한 종목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2의 삼바가 될 수도 있을 그쵸, 거다. 네. 예,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말씀해 주셨을 때보다 한 2.45% 정도 좀 상승 구간을 좀 수익을 확보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거 좀 중간에 이제 손을 봐야 될까요? AS는? 네,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1차 목표가로 한 23만 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제가 네네. 봤을 때는 이 가격대까지 계속적으로 좀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2의 삼바,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실적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이 계속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여전히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21만 원으로 잡기에는 너무 타이트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구간만 사실 돌파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23만 원 구간까지. 왜냐?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21만 원에서 한 대략적으로 22만 5천 원 구간 정도까지는 매물이 굉장히 좀 적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빠져나올 이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물량이 굉장히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23만 원에 대한 가격대, 지금 뭐 본전 심리를 따지더라도 23만 원에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 가격대까지는 계속적으로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진펜트라에 대한 뭐 성장성, 그다음에 또 램시마와 관련돼서도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좀 잘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자면 네. 올해 6,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자,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지만 영업이익은 작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을 못 벌었다, 뭐 수익성이 완전히 나빠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으로 인해서 좀 착시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내년부터는 정상화가 돼서 영업이익이 지금 1.6조에 달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 펀더멘탈 측면으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에 대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셀트리온 여전히 23만 원까지의 여력은 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은 아직 이 부분에서는 좀 수익에 대한 구간들 충분히 더 기다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내년에 조금 더 어떤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상승폭을 가져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종목 AS 좀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익의 맛 추천주는 또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힌트부터 먼저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초성이 이응 비읍 이응 리을 지읒 시옷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저 그림이 분자 구조 같은 이런 느낌인데요. 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미지를 딱 보시면은 네. 뭔가 떠오르는 알파벳이 있지 않나요? Y. 그렇죠. 예, Y. 네, 그래서 이 기업의 이름 자체도 예. 종목명 자체도 그 알파벳 Y가 좀 들어가 있는 예.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뭐 기술 이전 뭐 이런 뭐 개별적인 재료가 있는 네. 기업이거든요. 딱 봐도 제약 바이오 쪽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Y가 들어가는 그 기업. 자, 어느 종목인지 전 벌써 눈치를 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보니까요. 을왕리는 뭐예요? 아니 갑자기 또 이제 조개구이가 생각나는데 을왕리 하니까요. 예, 양양 바이오로직스, 아잉 바이오로직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양양 바이오가 오늘 눈에 확 띄네요. 네, 어떻게 좀 마음에 드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지금? 저는 예. 이 올무지개님의 예. 우와 밤의 이런 증시. 요게 조금 마음에 들거든요. 어디 있죠? 조금 이제 위에 위에요? 좀 일찍이 남겨주셨는데, 예.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선물 시장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1.36%가 좀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미장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예. 그게 또 국내 증시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예. 마음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아직 못 찾고 있는데, 예, 뭐, 네. 예,
어쨌든 예, 뭐 아이보잉 익락 죄송 뭐 좀 난리 났어요 지금. 예. 자, 그러면은 과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종목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종목이 딱 맞는지 한번 종목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Y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이미 다 맞추신 것 같은데 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항체 디스커버리 플랫폼이라든지 뭐 예. 이중항체를 가지고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예.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이 기업이 뭐 HK 이노인이라든지 IM바이오로직스 이 기업들과 같이 지금 신약을 좀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보 물질을 지금 기술 이전을 한 상태인데 그 규모가 1.3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또 후보 물질을 가지고 지난달이었죠. 8월 달에 또 다른 이 중국 제약바이오사에 또다시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한 네. 4천억 정도 규모의 기술 이전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총 1.7조 원 정도 규모의 기술 이전을 좀 따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될 부분이다 보니까 특히나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이 기술 이전한 종목들이 굉장히 좀 잘 움직여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Y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좀 크게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재료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ADC 같은 경우에도 대장주인 리가켄바이오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리가켄바이오와도 좀 공동 개발하는 부분이 있고 또 박셀바이오와 간 세포암 치료제도 좀 같이 개발하고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좀 매력적인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Y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적인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돌파 매매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자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부근으로 대략적으로 11,000원에서 11,350원 사이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점 라인 구간인 12,750원 정도로 잡아주시고 손절가는 지금 이평선들이 좀 수렴해 있는 가격대 그리고 라운드 넘버인 10,000원으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손절가는 10,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2,500원대까지 이렇게 한번 내다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Y바이오로직스. 우리 흔히 이제 나노 항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암 세포만 표적으로 해서 잡아내는 이런 항체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회사 Y바이오로직스입니다. 최근에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파이프라인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쭉 거두면서 지금 순항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추천주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도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좀 수익 추이 좀 살펴보시고요. 또 궁금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커뮤니케이션 해주시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짭짤한 또 투자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강호진 전문가 여기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오후장 킥포인트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킥포인트의 황윤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알아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간의 휴장 이후 첫 거래일입니다. 이 미국 연준에서는 예상대로 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했었던 베이비 스텝보다 조금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이 투자자들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양시장 보합권에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시장 안에서도 상승 업종, 하락 업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승 업종 알아보시죠. 자, 오늘 상승하는 업종으로는 제약바이오주 올라와 있습니다. 섹터별로도 종목별로도 호재 모두 챙겼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주에게는 섹터별로도 종목별로도 호재가 좀 가득한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연준의 빅컷 영향으로 장 초반부터 강세에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인하는 무려 4년 6개월 만에 금리 인하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성장주의 바이오주에게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더불어서 최근 바이오주에게는 미국 하원을 통과한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 수혜 기대감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장 초반부터 100만 원 선 넘기면서 기대감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 제약주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또 모멘텀들이 굉장히 가득하죠. 이 알테오제는 키트루다 SC 임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H200에는 리보셀라닙 재심사 신청 소식 등이 이어지면서 기대감 가득한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상단의 샤페론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증권가들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26.41% 상승을 켜주고 있고요. 퀀타 매트릭스, 바이오넥스도 지금 상승을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알테오젠 오늘도 분위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현재 7.98% 상승을 켜주고 있고요. 34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황제주로 등극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재 6.06% 상승하면서 100만 4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승하는 업종으로는 제약바이오주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떨어지고 있는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떨어지고 있는 업종으로는 반도체주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도체주 겨울일까요? 재뿌리는 외국 IB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미국에서는 빅컷을 단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AI 칩 대장주 엔비디아가 1.92%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거기에다가 추석 연휴 동안 이 모건 스탠리가 국내 반도체 종목의 목표 주가를 크게 하향을 하면서 반도체 투심이 약화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반토막을 냈죠. 12만 원 선을 제시를 했고요. 이 목표가 하향의 배경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시황 악화를 다시 한번 꼽았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디램 업황이 4분기에 고점을 찍고 2026년까지 공급 과잉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 HBM 업황을 크게 우려한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오늘 특히 외국인들이 반도체주 위주로 이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SK 하이닉스는 물론이고 삼성전자까지 신저가를 쓰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전망을 두고도 과도한 비관론이다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3분기 예상 매출액을 봤을 때 두 기업 다 역대 최고 매출액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상단의 SK 하이닉스부터 현재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7.62% 빠지면서 15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저가를 쓴 삼성전자 2.64%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STI, 피스크 홀딩스, 한미반도체까지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짚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사무님 모시고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추석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데요. 예상대로 금리 인하 단행했지만 양시장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요우장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이 미국 시장에서 B컷 했죠. 사실 뭐 자이언트 컷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어찌됐든 50bp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았고요. 충격이든 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소폭의 하락 정도의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충격이 별로 없었는데 국내 시장도 뭐 지수만 보면 국내 시장도 뭐 오늘 같은 경우 충격이 없어 보입니다만 충격이 있는 종목이 있죠. 좀 전에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반도체 투톱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보면 코스피에서 비슷하거든요.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가 비슷한데 주가는 소폭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 또 상위 종목만 놓고 보면 하락 종목보다는 상승 종목이 상위 종목에는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2.64%, SK 하이닉스가 7.74% 하락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 12만 원, HBM 공급 과잉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주가를 상당히 많이 끌어내렸죠. 장중에 지금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만 11%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매도 창고 1위도 우연찮게 또 모건 스탠리입니다. 145만 주 매도가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외국계에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로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는 연기금 비롯한 국내 기관들은 좀 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이 반도체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코스피에서 지금 순매도 금액이 1조 700억이거든요. 1조 743억 원입니다. 근데 전기전자에서는 9,900억 순매도를 하면서
전기전자, 특히 이 두 종목으로 대부분의 순매도가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오후장 살펴봐야 되는데 오후장에는 하락하고 있는 섹터와 상승하고 있는 섹터 두 가지를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SK 하이닉스 낙폭을 좀 줄이긴 했는데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 팔고 있는 이 모습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이 금액들이 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매도가 좀 줄어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승하는 섹터, 운수장비와 헬스케어 이 두 섹터는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 섹터는 상승폭을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락은 줄이고요. 상승폭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선은 가장 저점 대비해서는 반도체가 하락폭이 조금 줄었죠. 그리고 헬스케어와 운수장비는 상승폭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모습들이 진행이 돼야 될 거고요. 여기보다 좀 더 좋은 모습, 그러니까 반도체 하락을 좀 더 줄이고 헬스케어와 운수장비가 상승을 유지하는 것보다도 좀 더 상승폭을 키운다. 그러면 내일 시장도 다시 이제 좀 좋아질 수 있거든요. 물론 미국에서 50bp 금리를 인하했고 채권금리 등락이 좀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달러와 약세가 진행이 되고 원화 강세가 진행이 된다. 단기적으로 외국인 수급 악화지만 미국에서 50bp 인하를 했고 추가적으로 더 인하를 한다 그러죠. 그러면 더 인하는 유동성이 풀리게 됐을 때에 그런 부분들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온다라면 국내 시장도 충분히 유동성 수에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주도 섹터들 특히 헬스케어가 상승을 유지한다 그러면 시장이 그렇게 나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반도체도 여기서 더 많이 하락을 할 것이냐. 모건 스탠리처럼 12만 원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20% 남았습니다. 물론 작은 하락폭은 아닙니다만 SK 하이닉스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상승폭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크진 않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 오늘 상승하고 있는 운수장비의 자동차 그리고 헬스케어의 상승 유지 혹은 상승을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에 대한 증시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순환매 장세는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주도 섹터가 헬스케어냐 운수장비냐 사실 헬스케어가 가장 중심을 잡을 거고요. 그 외의 섹터들은 순환매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한다? 쉽지 않거든요. 유동성에 대한 힘을 받을 때까지 그 힘이 느껴질 때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해서 매수로 바뀔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순환매, 짧은 매매가 유효한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수도 추세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외국인의 반도체 매도세 줄어드는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또 자동차나 제약바이오주의 상승폭 유지가 되는지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장 킥포인트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맛있는 이슈 분석, 맛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따끈따끈한 이슈들 지금부터 저희가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재규 본부장과 염정 차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오늘 함께 나눠볼 첫 번째 이슈, 어떤 이슈인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공개합니다. 네. 자, 모건 스탠리 비관적 전망, K반도체의 운명은 이렇게 오늘 이슈 첫 번째 이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침부터 기분이 많이들 언짢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일단 빅컷 딱 얘기 나오자마자 호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좀 많았을 거고요. 연준이 이런 행보를 보인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찬물을 확 끼얹은 게 지금 모건 스탠리거든요. 예, 일단은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업황들을 좋지 않게 보고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하향 조정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서 어떻게 납득이 가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먼저 빅컷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는 추석 연휴 이제 마지막 날에 어제 새벽 3시였었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잠 못 주무신 분들 많이 계셨을 맞아요. 거예요.
자, 25bp, 50bp 사실은 저는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25bp라고 한다면은 어찌 보면 조금은 좀 B컷에 비해서는 조금은 좀 약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고요. 네. 50bp를 만약에 단행할 경우에는 오히려 경기 침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 한꺼번에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두 가지 모두 다 시장에 그렇게 강력하게 호재로 작용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지금 25냐 50이냐 상관없이 시장을 그렇게 끌어올릴 마음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그래요? 그럴 생각이 별로 예. 없었다 시장은. 만약에 그럴 거였으면은 기존에 우리 추석 연휴 기간에 예.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일정 부분 시장의 반영이 선반영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도 사실 별로 없었고요. 예, 예.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뭐 그냥 미국 정도의 오늘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예상보다 우리 시장에 대한 타격이 조금 더 큰 부분은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겠죠. 그렇죠. 예. 지금 뭐 어쨌든 저희가 앞서 좀 킥포인트에서 살펴봤다시피 전체적으로 지금 오른 종목과 내린 종목의 어떤 비중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 1, 2, 3위 종목들 이 중에서 삼전, 하이닉스 두 종목이 지금 네.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뭐 시장의 어떤 포인트들을 다 갉아먹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시장의 분위기를 지금 완전히 지금 흔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장 초반에 이제 동시호가 때 움직임은 삼성전자는 일단 플러스로 시작을 했었고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네. 장이 열리고 나니까 같이 빠져버리는 부분이 있었고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다 급락이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스피 네. 쪽은 지수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 다 연출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는 사실 상승 종목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근데 시장 분위기가 이거는 전반적으로 지금 수급 자체도 지금 없는 데다가 외국인들은 계속 우리 시장을 팔고 가고 있고 예. 이러다 보니 다른 종목들 쪽에서도 계속 하락 종목이 늘어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좀 침체되는 이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다행히 이제 장 중반 점심 이후로는 조금씩 낙폭은 회복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사실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조금 좀 관망하셔야 되는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시장이 열렸어요. 예. 오늘 미국 장이 열렸는데 예. 거기서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 더 빠져요. 예. 그럼 다음날 내일이 사실 더 없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 4거래일 동안 4일 동안 계속 빠졌어요. 예. 그래서 조금씩 빠져서 4일 동안 총 5%가 빠졌더라고요. 예. 이제 그 부분을 사실 하이닉스가 한 번에 다 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거기에 모건 스탠리의 어떻게 보면은 쇼킹한 리포트죠. 지금 현재가보다 목표가를 낮췄으니 예. 그 부분은 거의 매도에 가깝다라고 좀 그렇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분위기가 조금은 좀 자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오늘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예. 그리고 내일이 일단 장이 어떻게 또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 상당히 지금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지금 엔비디아를 놓고서 우리 K반도체의 어떤 국면을 사실 조심스럽게 우리가 예상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 부분인데 네. 자 그렇다면은 모건 스탠리의 이런 전망이 과연 과한 건지 아니면은 잠재적으로 그런 어떤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건지 이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앞으로 전망을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사실 사이클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갑작스럽게 또 겨울이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여기에는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죠. 예. AI 반도체 시장 자체는 사실 작년부터 해서 올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을 거의 이끄는 다 같이 끌고 가는 이러한 주도 섹터가 됐었는데 네. 이제 AI에 대한 어떤 일부 회의론이라든지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바로 드러낼 수 없는 부분에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쉴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면은 기존의 레거시 쪽에서의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경기 침체가 다시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이제 기존 전통 반도체였던 뭐 PC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태블릿이라든지 기존의 반도체 쪽에서도 그렇게까지 우리가 낙관적인 희망을 가져갈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반도체는 지금 AI가 살짝 꺾이고 이게 꺾이는 부분이 단기적인 부분인지 아니면은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는 국면인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다고요. 네. 불확실성이 있고 기존의 전통 반도체도 그렇게 되면은 이 전통 반도체도 그냥 뭐 사실
예상치보다 그렇게 강한 사이클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반도체는 지금 기존에 가져갔던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네.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반도체 업황 자체도 지금 사실 우리가 좀 주시를 하고 조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지금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또 들여다봐야 될 게 결국은 참 가운데서 이게 참 우리가 좀 너무 언짢거든요. 결국은 미국, 일본, 중국 이 사이에서 우리가 또 결국은 눈치 싸움을 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미국과 일본 지금 어떤 중국에 대한 어떤 제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합의에 좀 도달해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근데 사실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새로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계속해서 중국을 규제하겠다라는 얘기들은 늘 있어 왔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꺾이다 보니까 좀 더 크게 와닿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선진화된 기술에 대한 제재,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최첨단 장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라든지 장비 반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장비들을 먼저 수급을 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후순위로 밀려 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드리자면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받았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라는 부분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부장단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내용들이 앞으로 더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이라든지 네덜란드의 장비들을 이미 반입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매출이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반도체 쪽에 대한 업황이 꺾일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우리나라 장비주들이나 소부장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네. 이 정도까지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도 보시면 SK하이닉스가 크게 밀리다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그동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게 아닙니다. 7월부터 계속해서 거의 2달 동안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가격적인 메리트는 생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 반등은 일단 노려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추세적인 반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만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중국이 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항상 그래왔잖아요. 중국이 어쨌든 뭐 중간에 히토류 가지고도 한번 장난을 쳤고, 또 아니면은 또 보복무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한류에 대해서도 또 건드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 중국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과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일시적인 반등에 대한 부분, 어떤 수익에 대한 부분을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 가운데 또 지금 이제 결국은 이 순위에 대한 어떤 발표들이 쭉 나오면서 하이닉스가 결국 이제 인텔을 제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인텔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면은 우리도 구조조정하겠다, 파운드리 분사하겠다 이런 부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업계에 좀 어떤 타격을 줄 수 있을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을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사실 우리는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에도 치이고 중국에도 사실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요. 미치겠어요 지금. 사실 두 국가와의 관계에서 사실 지금 계속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양쪽에 다 치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예. 이번에 이제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부를 이제 분사를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 공장 건설을 중단을 골자로 해서 구조조정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인텔은 계속해서 이제 파운드리 쪽에 대한 사업을 계속해서 진출을 노력을 했지만 사실 네. 결과치가 좋지는 못했고, 하지만 이번에 좀 다른 부분은 미국이 결국은 중국을 누리려고 하는 게 자국주의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국 기업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키고 네. 결국은 반도체에 대한 패권을 뺏어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그에 대한 보조금을 좀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만 네. 사실 인텔이 훨씬 더 큰 금액을 받고 있고요. 네, 네. 이제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이제 자국 내에서의 반도체 기업을 확립하기 위해서 더더욱 이제 신경을 쓸 거고요. TSMC와 삼성전자와 조금 다른 부분은 TSMC는 이제 파운드리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고객사들이 사실 선호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고객이 사실은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막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 이 파운드리 쪽에서도 우리나라 한마디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사실 좀 좋은 여건은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결국 이제 인텔의 어떤 이 파운드리 쪽을 따로 이제 지금 분사를 하겠다는 거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다소 좀 타격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고, 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와중에 그나마 그 반가운 소식은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지금 3분기 매출이 지금 최대치가 전망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2018년 이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고를 찍을 수도 있을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유례없는 지금 어떻게 보면 수익 파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성 거의 좀 가시권에 들어와 있죠? 어떻습니까? 네, 뭐 일단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4분기도 잘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D램 같은 경우는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이 5월 달에서 7월 달까지 보합세였고요. 그리고 8월 달 넘어오면서 꺾이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일시적일지 여부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지만 네. 우리가 지지난달에 예상했었던 것처럼 D램이라든지 낸드 쪽에서의 수익성이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3분기 실적은 좋겠지만 그 다음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꽤 오래 전부터 반도체가 좀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려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모건 스탠리의 이런 레포트가 좀 반가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HBM이라든지 D램이라든지 낸드가 꺾일 가능성이 높다. IT 세트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오히려 저는 지금 이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매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단기 저점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직전 고점을 넘어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도 가능하지만 이걸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만약에 보유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하시기엔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면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4분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이유는 다음 스텝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 말에 마이크론 실적도 나올 것이고요. 다음 달 초에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도 나올 텐데 이게 굉장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만 추세적인 우상향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질 때마다 재매수를 매수를 하면 됐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상반기 때 주가가 밀리면 매수하면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상반기와 달라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리 인하라는 거죠. 네.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되면서 자금이 몰려갈 곳은 몇몇 군데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도 이제 반도체가 아래꼬리 달아주면서 굉장히 선전해주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결국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반도체가 눌림이 나왔을 때 재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줬었다라고 한다면 상반기와 하반기는 금리 인하가 달라진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경기 민감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반도체는 상반기만큼은 못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가 맞거든요.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 노려볼 경우에는 반도체가 상반기 같은 시세가 나올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굳이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단기 반등 정도를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내려간다는 건 넥스트 스텝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좀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지금 이렇게 주가가 좀 내려오고 있을 때 여기서 단기 반등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넥스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보장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은 좀 장기적인 관점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떤 조정 시에 우리가 이제 저가 매수를 진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반등 시에 여기서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늘어날 거란 말이죠.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네, 저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반도체 종목에 대한 사실 고민은 사실 큽니다. 두 종목도 문제지만 지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기존의 이제 하락폭이 너무나 큽니다. 조정이 거의 종목별로 40%, 50% 이상 조정이 났기 때문에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사실 다소 좀 지금 불편한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10거래일 정도 만에 상당히 많은 폭이 좀 순차적으로 계속 빠졌어요. 예.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는 일단은 바닥은 그래도 하방을 좀 지진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에 대한 부분이 전고점에 대한 8만 원에 대한 회복세는 빠르진 못할 거다. 올해 안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만약에 지금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단기적인 반등을 기대하고 단기적인 접근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평단에 따라서 일단은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또 바뀔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 기회비용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가장 힘든 게 내 기회비용의 상실이에요. 네. 그 부분에서는 일단은 만약 반등 시 비중 축소를 좀 말씀드려 보겠고, 네. SK하이닉스는 지금 비중 축소하기엔 너무 단기 하락폭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홀딩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제 반등이 나타나면은 비중을 조금 좀 줄여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일시적인 어떤 반등이 나올 때 좀 노려볼 만한 이런 종목들, 지금 보면 이제 관심주 어떤 종목 가져가면 좋을지 이 부분도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저는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해서 살짝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굳이 종목을 고른다라고 한다면 저는 파크 시스템즈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원자 현미경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견고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전공정 쪽에 들어가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향후에는 후공정 쪽에서도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이 1조가 좀 넘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성까지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저는 파크 시스템즈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파크 싶고요. 시스템즈, 예.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혹시나 제 화면이 보이면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지금까지 반도체 쪽에 대해서 살짝 보수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고점 대비해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9만 원대에서 지금 9만 원 가까이 올라갔다가 6만 2천 원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30% 정도가 하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1조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종목에 거의 다 쏠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흐름상으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 반등을 좀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단기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을 내가 끝까지 끌고 가보겠다라는 관점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일부 현금화를 해보시면서 그 다음에 강세 종목군들로 자금을 좀 옮겨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반도체가 반등을 줄 겁니다. 단기적으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현금 확보를 하고 그 자금을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로 일부 옮겨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관련주 제가 굳이 드린다라고 한다면 파크 시스템즈지만 이 종목군들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의 흐름이 상반기와는 다르기 때문에
하반기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결국은 이제 뭐 파크 시스템즈 오늘 추천은 해주셨는데 길게 볼 필요는 없다. 일단은 단기적인 어떤 상승분에 대해서 수익을 챙기고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을 지금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돼서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공부는 저희 주술력에서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꼭 함께하면서 이 부분 팔로우업을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이슈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도록 하죠. 점입가격 경영권 문쟁 고려아연 이단 우군 등장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슈를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참 이 고려아연 최근에 들어와서 지금 상당히 시장에서 들끓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결국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죠 가문 싸움이다. 그 전까지 이제 같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동반자로 생각을 했던 최 시장 씨가 올해 들어서 지금 상당히 좀 심한 균열이 생겼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들로 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요 우리가 분쟁의 역사를 좀 쭉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일단 뭐 이 역사 자체를 잘은 모르는데 네.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1949년도에 이제 공동으로 설립을 했더라고요. 이 최 맞아요. 씨와 장 씨가 예. 공동으로 설립을 했었고 1974년도에 이제 장 씨 가문 같은 경우 영풍 쪽을 이제 운영을 했었고 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아연 쪽을 운영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뭐 1995년도에 2세대 경영인이 나오면서 경영이 지속이 됐었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3세대 경영이 본격화됐었던 2022년도부터 문제가 조금씩 생겼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투자를 하는 방향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최 씨 일가 같은 경우는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 했었고 장 씨 일가 같은 경우는 우리는 무차입 경영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좀 더 안정적인 경영을 원했었던 상황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파열음이 나오면서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지난주 맞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아연과 영풍 쪽에서 계속해서 지분 경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여기 뭐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려보자면 예. 사실 지금 뭐 따라붙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 있고 고려아연과 영풍 정밀이 어느 정도 엮여 있다라는 부분들 정도만 인지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고려아연도 지금 6만 거의 8천 원대, 7만 원대가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영풍도 오늘 상한가에 다다른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고려아연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좀 나눠보자면은 결국은 이 안에 보면은 이제 경영권 문쟁이라는 건 결국 이제 주식 지분율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영풍 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MBK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무슨 소리야? 고려아연의 최씨 집안은 얼마 갖고 있지도 않았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분율은 워낙 확연하게 그동안 차이가 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 우리가 좀 더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일단은 뭐 지분율에 대한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기존의 이제 영풍 쪽 고려아연의 이제 지분 현황입니다. 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우호 지분까지 합쳐서 대략 한 34.3%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영풍 그리고 장씨 일가에 대한 합으로 해서 33.1%. 두 지분의 차이가 한 1.2%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MBK가 이제 그 소방수로 나타나면서 예. 이제 영풍 쪽에 대한 부분을 좀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맞아요. 이제 공개 매수에 대한 부분이 지난 이제 연휴 직전 날에 이제 발표가 됐었죠. 맞아요. 예. 지금 공개 매수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 매수가가 66만 원을 제시를 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이미 지금 공개 매수가를 넘어섰잖아요. 넘었죠. 예. 오늘 자료에서 70만 원이 넘어선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영풍의 주가 상한가, 그 영풍 정밀이 지금 상한가입니다. 왜 여기서 또 영풍 정밀까지 상한가가 가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예. 지금 이런 공개 매수에 대한 여부는 이제 공개 매수 시장이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해 이틀째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한가가 가고 했지만 결국은 또 공개 매수가에 어느 정도 다시 또 공개 매수가로 어느 정도 좀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요? 공개 매수가 근처로 다시 도달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특별한 수렴이 경우가, 된다는 거죠. 수렴이 되는 예. 경우가 사실은 많은데 여기서 영풍 정밀 역시도 고려아연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에 대한 그 지분의 차이가
앞서 말씀드리는 1% 정도 되는 그 지분 차이보다 살짝 넘어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 그 지분을 만약에 확보하게 되면은 우위에 점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영풍정밀이 이렇게 오늘 상한가에 같이 동반해서 가는 부분이 있고요. 예. 이 공개 매수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지금 이틀째 되고 있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공개 매수 청구 기간이 10월 한 10 몇 일 정도까지 제가 정확하게 찾아봐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 공개 매수가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격대에서. 그렇죠. 안 되죠. 그러면 공개 매수가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는 공개 매수를 뭐 처리하기 쉽진 않고 공개 매수가를 올린다거나 올려야겠죠. 그쵸. 지금까지 이제 어떤 히스토리 보게 되면은 공개 매수가를 올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요. 공개 네네. 매수가를 올린다는 것은 양쪽에서 서로 공개 매수가를 올려잡는 거. 옛날에 SM을 기억하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은데 예. 이제 지금은 그런 상황은 좀 아니다. 그리고 고려아연 측에서는 어차피 지금은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70만 원대로 됐지만 결국은 다시 또 기존의 50만 원대로 수렴할 것이고 네. 그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무리해서 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또 기사에 나왔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오늘 그리고 지난 금요일장에서 급등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많지가 않은 상황이다라고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어쨌든 지금 뭐 두 집안 싸움이라고 합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이 지분 싸움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지분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그 주변에 우리의 우호 세력이 누구냐, 이 부분 어디를 우리한테 편입시키느냐 이런 부분들 아마 여러분들도 사실 뭐 그 전에 이제 뭐 드라마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경영권 분쟁 나올 때마다 결국 이제 업계에서 지금 갖고 있는 이 고려아연에 대한 지분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게 고려아연에 붙을 것이냐 아니면 영풍에 붙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현대차와 한화 그리고 LG 같은 경우도 고려아연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네. 어느 쪽에 줄을 설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선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고려아연과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우리가 거의 100분기 가량 계속해서 연속 흑자가 나온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지분권이라든지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 지금 이제 지자체라든지 지방의회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그렇죠. 뭐 백기사를 나서겠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방향성이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는 여기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지금 주주의 이런 지분율을 살펴볼 경우에 중간쯤에 보시면 이제 영풍정밀이 1.85%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차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1.85%를 가져가는 게 단순하게 1.85%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 것을 뺏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영풍정밀이 가장 강한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매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매매의 관점에서는 영풍정밀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현재 영풍정밀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증시 자체가 지금 힘이 없다라는 부분을 방증하기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결국에는 지금 우호지분들이 어디 쪽으로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뭐 경영권 분쟁의 방향성이 방향성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뭐 지금 당장에 우리가 좀 속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 모두 다 일리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려아연 사측의 주장이 좀 더 논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1.5배 정도가 많거든요. 네. 여기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량한 종목들 중에서도 하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과 관련돼서 고려아연이나 뭐 영풍정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만 다른
다른 우량한 종목군들을 매매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영풍 재지가 갑자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네. 영풍 재지는 이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오늘도 지금 13%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런 기업들을 매매하시는 것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영풍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좀 이 시작이 좀 어떻게 됐냐면은 고려아연의 지금 최씨 집안 이제 최 회장이 지금 어떤 공격적인 어떤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제동을 건 게 이제 영풍이고 거기에서 우리 말 잘 안 들어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지분 확보할게 하면서 끌어들인 게 이제 MBK이고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고려아연 쪽에서도 결국은 이 부분을 이제 정치권까지 이제 끌어들이면서 중국에 넘어갈 수도 있다. 우리 기술들이나 이런 부분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여론몰이를 또 해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우리가 좀 이런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좀 유사한 사례들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사실은 이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최근에 몇 가지 사례가 있었고요. 저는 주가적인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네. 앞서서 이제 뭐 SM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도 이제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종목들이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그리고 또 금호석유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다 이제 경영권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서 주가들이 단기적으로 좀 크게 움직였습니다만 그에 대한 결과치를 다시 보게 되고 지금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기존 가격대로 주간 주가로 다 회귀를 한 상황이고 네. 단기적인 이슈가 끝나고 나면은 오히려 주가가 그때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경영권 앞서서도 이야기하셨듯이 사실 이런 경영권 이슈 공개 매수권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 한 번 또 이게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떨어지거나 주가가 하락할 때는 사실 또 진짜 맥없이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영풍정밀에 대해서 앞서서도 영풍정밀은 조금 트레이딩 영역이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개 매수가가 주당 2만 원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5,000원대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정도의 상한가를 조금 더 기대하는 이러한 세력들은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당연히 진입이 안 되죠, 지금 신규 그렇죠. 진입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갖고 계신 분들 어찌 보면 상당히 좀 빠르시거나 운이 좋으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일단은 좀 어느 정도는 한 번 정도는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다음부터는 엄청난 큰 변동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저 역시도 지금 상황은 이런 종목들에 접근하는 건 좀 다소 좀 어렵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제가 바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특징주 어떤 거 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이제 이거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뭐 하면 좋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없어요. 네. 이 관련해서 업종 내에서의 다른 종목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게 예. 이게 업종 내에서의 섹터 내에서의 대체적인 종목을 찾는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경영권 이슈로 인해서 공개 매수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뭐 반사 수익을 받는다거나 이런 뭐 비철금속 쪽에 대한 종목은 사실은 좀 찾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이게 뭐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기 때문에 업황의 흐름은 아니라서 뭐 관련주들을 찾는 거는 사실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문난 주식 맛집 주실랭 저희 이렇게 쭉 달려왔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들보다는 좀 집중해서 저희가 좀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또 내일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대비해야 될지 좀 오늘 하루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좀 숙제를 좀 풀어보시는 생각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흐름들 저희 주실랭과 함께 계속해서 좀 주목해가면서 결국은 이제 투자 수익 계좌를 좀 채워나가는 이런 흐름으로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